쉬는 날 있어요. 저는 쉬는 날은 있어야 돼요. 쉬는 날 보장해줘야 된다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가 제가 계속 소처럼 일하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한 블로그 유튜브 뜨쇼를 맡게 된 아재아빠라고 합니다. 지금 블로그에서만 글로만 뵀다가 저도 지금 굉장히 제 얼굴을 보고 구독자가 확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오늘은 저희가 뜨개 인터뷰라는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보그과정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알라망 뜨개 공방에 지금 찾아왔어요. 대표님이자 작가이신 저는 네. 유시은이에요. 그리고 보그과정 수업을 하시고 계시는 조경성 강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라망이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손으로라는 뜻이잖아요. 프랑스어. 핸드메이드를요 네. 넣고 싶었는데 네. 이게 영어로 넣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핸드메이드 네네네. 이거는. 그래서 사실 파파고에 넣고 외국어 사전을 다 돌려봤어요. 근데 네. 어감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귀엽고 핸드메이드. 처음부터 이런 독립적인 공간을 생각하고 처음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수업을 위주로 할 거를 애초에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공간에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고 한 8분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한 반당. 그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찾다 보니 참고로 여기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네, 최대한 오시기 편한 곳이 좋겠다 해서 지방 계신 분들도 이제 혹시나 오신다면 어디가 편할까 찾은 데가 또, 그리고 저희 집에서 너무 멀지 않고 출퇴근을 하셔야 되니 이쪽을 알아보실 때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이렇게 공간을 찾을 때. 생각보다 빨리 정했어요. 원했던 평수나 이런 걸 아예 확실히 부동산 알아보기 전에 정해놓고 딱 그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주세요 했어가지고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죠? 14평 정도. 평수를 정해놓고 찾는 분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산을 또 이렇게 맞으셔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공방에 비해서 수업용 재료들 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실을 많이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더라고요. 크게 예산이 네.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은 혹시 어느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보증금 책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최대한 수업할 때 여기 네네. 저희가 흰 책상이긴 한데 보면은 연필 자국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네. 조건이 딱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디에는 투자를 하고 어디에는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실은 일단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자유실 했었거든요. 개인실 쓰실 수 있게. 지금은 네네네. 좀 일부 작품들은 공방실 쓰셔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실도 그래서 최소한으로 들여놨었고 저희는 그냥 실 같은 건 일단은 좀 투자를 최소한으로 해놓고 뭐 다른 수업하시기 편하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에 좀 투자를 하자 생각을 했었죠. 이런저런 비품? 아, 그런 것들이 네. 좀 보이는데 네. 요 정도 이렇게 하실 때는 혹시 어느 정도 비용이 드셨어요? 그래도 몇백만 원은 나왔을 거.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실 같은 거 제외하면 아, 실버 네네네 실은 다 네. 제외하고 그냥 이런 큼직큼직한 것만 하면 냉장고도 있고 공방에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책장들, 네네. 뭐 책상, 뭐 의자,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느껴져요. 여기서 작업도 하셔야 되니까 컴퓨터,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걸 오픈식에 맞춰서 세팅하고 들어오진 네, 않았어요. 맞아요. 하나씩 네네네. 처음에 정말 필요한 네네. 것들 했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아 맞다 이거 사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쵸. 있어서 네. 잠시만 몇백만 원 더 들었겠구나. 아 다리미가 비싸지구나. 따로따로 막 했기 때문에 네 맞아. 맨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게 그러게요. 다 산 게 아니라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긴 했을 것 같네요. 따님이시잖아요. 네. 똑 부러지시면 보호과정 수업을 네. 이제 쌤이 하시고 계시고 네.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롤을 맡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공방 전체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거 알아보고 구매하고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인스타나 이런 네네네. 홍보 같은 거 그런 거 제가 나름 꾸준히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안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드신다는 네. 건 뜨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창작. 네. 저는 이쪽에 한 10몇 년을 있어서 창작을 한도 못 보는 의류까지 다 하시겠어요? 네.
대단하시네. 나만 바보였어. 이게 홍보는 어떻게 되세요? 정말 건물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상담 오셨을 때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는 좀 사실 어렵긴 해요. 꾸준히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계속 올려봐라.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시라고 하거든요. 로컬. 알람하고. 그 제가 그냥 네 저희는 거의 웬만한 건 다 수작업이라. 돈을 안 쓰시니까.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자가 제 모토여가지고 저는 공방 오픈하고 제가 수익을 가져간 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처음보다 실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남는 거 다 실 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전혀 모르던 부분이기도 하고. 한 번 했고요. 네. 그저껜가? 네. 또 날라와서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자주 내라고. 세금을 원활히 낼 수 있도록 많이 벌어야겠죠.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더 하시라고. 많이 더 늘리시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가 제가 계속 소처럼 일하라고. 소처럼 일하라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한테 소처럼 일어나고 막. 처음에는 그냥 입문반만 배우시겠다고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도 꼭 보글을 안 가르치고 네. 그냥 일반 뜨개 강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하시다 보면 계속 강사반으로 올라가시고 결국에는 지도반까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4번까지는 약간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렇죠. 워낙 이 기간이 기니까 지도원까지만 해도 거의 2년이잖아요. 그렇죠. 토탈 다 하신 거기다 또 네, 대바늘, 맞아요. 코바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보고 과정이 쉽게 이렇게 뛰어들기는 쉽진 않은 과정이긴 해요. 고민 끝에 오시는 그쵸. 분들이 예, 좀 예. 많으세요. 원래 보고 과정은 커리큘럼이 다 똑같잖아요. 강사님의 보고 과정이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물론 강사님의 강의 경력도 있고 강의 스킬도 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조금 혹시 뭐 다른 요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보그만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것도 네네. 했었지만 보그만 주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점점 하면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제가 벌써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빠삭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질문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셨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질문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드백으로 그 집에 가서 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메일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단톡방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빠른 답변 못 드리면 다른 분들이 그쵸, 또 같이 봐주실 계신 수도 분들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배우러 오셨으면 그래도 편하게 물어보시고 답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시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뜨개를요? 네. 그렇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뉘죠. 아예 초보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워낙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세요. 분명히 이 보고 과정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분에 맞춰서 처음 오시는 분이지만 또 다 달라요. 수강생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속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걸 맞춰서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는 수업이에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겨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저희는 이제 항상 오픈 시기에 맞춰서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문의를 하실 때 저 하나도 모르는데 수업 듣고 싶어요 하시는 네, 분들 네. 계신데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한두 달 전에 네, 문의 네. 주시기도 하면 그러면 너무 이제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으면 한두 달 정도 취미반에서 기본적으로 코 잡는 거나 아니면 네. 뜨는 거 기초적인 거 조금 배우고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안 해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 제출 작품이 있어요. 그거만큼은 꼭 하셔야 되는데 대반의 입문 같은 경우는 9가지인데 그리고 조끼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기법 하나에 한 작품씩 떠오시려고 하시면 엄청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공부는 되죠. 시간상 못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해오셨으면 같이 진도 나가고 그분은 나중에 다음에 해오시면 따로 좀 더 봐드리는 거죠. 지금 알라방의 보고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코바늘 입문이 끝나고 강사반 끝나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지도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다 매일매일 나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업이 없는 요일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3명, 취미반 선생님 1분, 그래서 4분이고요. 보그과정 클래스는 이렇게 입문반부터 네, 다 진행하세요? 지도원반까지? 그렇죠. 그러면 쉬시는 날도 있으세요? 쉬는 날 있어요. 저는 쉬는 날은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할 때부터 쉬는 날 보장해줘야 된다고. 연달아 쉴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된다고. 그 공방이라는 게 사장님들이 쉬지 않고 매일 나와 있으면 그 엄청 힘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고 그러면 이 일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방 운영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일도 하면서 또 나도 쉬어가면서 길게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쪽 공예 쪽 일이 집에서 일의 연장이에요. 준비하고 네. 계속 떠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오랫동안 수업하고 하면서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쉬면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는 날, 하루 정도는 오롯이 뜨개 쪽은 전혀 만지지 않고 쉬는 날을 아직도 힐링을 하시는구나.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을 하고 싶은데. 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면 사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오롯이 또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죽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아예 뜨개를 안 할 거예요. 저는 뜨개는 아주 어릴 때 했어요. 아주 어릴 때 했는데. 보그과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근데 이제 인생이 길잖아요. 살날이. 건강한 그 동안에는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좋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문득 어릴 때 제가 쉽게 받아들였던 거, 남들보다 이 일을 빨리 했던 부분, 그게 이거였어요. 가족들은 말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려고 하느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좋아하는 그 분야를 일로 한다는 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로 작용이 네. 되잖아요. 집에 와서도 일의 연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 생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뜨개책을 보면은 도안을 보고 뜰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게이지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네. 하는 거지? 그래서 딱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또 수업을 하게 됐고 제가 건강을 잃지 않는 한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참 좋은데 집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보그과정을 알라방에서 배우고 싶으면 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핸드폰 번호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나오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놨고. 먼저 대바늘 입문 교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을 보시면 코 만드는 거부터 이렇게 패턴들이 나와 있는데요. 도안 보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대바늘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실 수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작품집들이 있는데 소품을 뜨게 돼요. 소품을 배우면서 대바늘 스킬을 좀 배우시는 거죠. 강사과에서는 입문 과정에서 조끼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옷 뜨는 거 맛만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과에서는 이제 자기 사이즈를 재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신물 제도를 배워요. 신물 제도를 배우고 그다음 노트에 4분의 1 축도 제도도 배우고 코바늘 입문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대바늘하고 똑같아요. 자, 앞부분에는 이렇게 패턴과 기법들이 있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소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코바늘 입문도 대바늘 입문과 같이 조끼가 3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작품 중에서 한 작품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샘플로 떠놓은 것들인데 조금씩 디자인 변형을 다 했어요. 교재대로 하면 물론 마무리 같은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다 바꿨어요. 개정판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개정판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 작품도 안 나왔어요. 이제 시작을 해갖고 여기에서도 작품 2작품을 뜨는데 대바늘처럼 심플해졌어요. 얘도 조금 더 예뻐졌어요. 이 작품인데 제가 반소매로 떴거든요.
코바늘 지도원 가정인데요. 지도원 가정에서는 좀 그 칼라 달린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힘든 거는 강사 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힘드냐면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마무리 못하면 또 다른 작품 넘어가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게 과제다 보니까 과제라고 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심뜨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다른 게 자꾸 보이죠. 예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는. 문어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너무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시작을 하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숙제가 쌓이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배우시는 동안은 사심뜨기는 살짝 가장 중요한 거는 계산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공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트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책에 있는데 맨날 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노트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꼭 외우지 않더라도 그 노트 찾아서 계산할 때 활용하시고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외워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거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고수들이라고 하는 진짜 오래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안 풀고 뜨는 줄 알아요. 그냥 툭툭툭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좀 오래 뜨신 분들은 약간 도안 보는 거에 소홀해요. 너무 쉽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서 틀렸을 때 이거 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풀었다가 나중에 바늘을 다시 끄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 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대바늘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의 코 모양이 어떤지만 정확히만 알면 되는데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힘드냐? 옷을 뜨잖아요. 조금 뜨는 게 아니라 넓은 면적을 뜨기 때문에 오늘 떴을 때, 내일 떴을 때 달라요. 게이지 따위. 그게 제일 어려워요. 코바늘로 옷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뜨면 옷이 딱딱해요. 안 그래도 코바늘의 특징이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손에 힘을 풀고 뜨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텐션 맞추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뒤판을 동시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 조직을 같이 뜬다고. 네. 그러니까 뒷판에 코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코예요. 그러면 뒷판 코를 만들어서 뭐 셋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판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 느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코바늘 뜰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자기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텐션 같은 거를.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막 뜨다가 잠깐 밥하고 왔어요. 밥하고 잠깐 하다 왔는데 또 손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떴는지 그 손땀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셔틀랜드 우르라는 다루마 시를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요 작품이 대바늘 입문반에서 뜨는 작품인데 셔틀랜드 우르를 사용한 실이에요. 두께가 초보님들도 뜨시기 딱 좋고요. 갈라짐도 없고 약간 거친 면은 있는데 세탁하고 나면 보드라지거든요. 해리가 살짝 있면서. 그러니까 코바늘과 대바늘 지도원까지 마치셔야 준사범 과정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사범 과정에서는 그 아우강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강을 배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대바늘에서 조금 더 어려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이 끝나야 이제 사범에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 사범은 협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일본에서는 한 달에 2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번 가면 2회씩 수업을 하는 걸 알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던 건데 한국은 이제 우리는 일본에서 보면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달리 해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수업에 4회씩 수업을 해요. 나흘. 그래서 조일 수업을 듣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과제가 많이 들어가고. 네. 이제 사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일본에서는 선생님들이 오시고 통역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끝을 보시고 싶은 건가요? 저요? 네. 그렇죠.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일단은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고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 뭐죠?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공방을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네. 뜨개 공방? 이렇게 생각하다가 와서 보니까 강사의 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는 이쪽으로 생각을 안 했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사범까지 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범이 끝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뜨개의 세계는 진짜 많아서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을 제가 배웠을 때 그런 수업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사범 수업을 들으면서 또 느낀 점이 있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또 다시 수강생분들한테 좀 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건 확신 완전히 섰어요. 뜨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뜨개는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쉬는 날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분명 니터들이. 저도 몇 년 전에 손이 진짜 안 좋았어요. 손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손이 8개 손가락이 안 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인형도 뜰 때였었어요. 인형도 뜨고 옷도 뜨고. 근데 쉬는 날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녁 수업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 뜨면 자기 전까지 뜨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 정말 짬만 나면 하시거든요. 조금 몸 관리 조절하시면서. 하시면서 손가락 관절.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앉아서 하시잖아요. 많이 그쵸, 앉아서 네. 하니까 운동량이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생 뜨개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오늘 지금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많은 걸 소개해 주셨는데 알라방 손뜨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인스타나 유튜브도 함께 좀 찾아보시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라방 손뜨개 뜨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미치겠다.